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1일 일요일 오전 7시 반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밤비노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비노는 베이브 루스를 가리킵니다. 베이브 루스가 원래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피차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레드삭스가 1919년에 베이브 루스를 양키즈로 트레이드했습니다. 양키즈에 가서 베이브 루스가 타자로서 맹활약을 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700개 이상의 홈런을 치고 거의 모든 타격 기록을 갱신한 사람이 베이브 루스입니다. 베이브 루스 덕분에 양키즈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공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월드 시리즈도 많이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양키즈 스타디움은 별명이 베이브 루스가 만든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이브 루스를 양키즈로 보내버린 레드삭스는 그 뒤에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 나가기는 하는데 꼭 마지막 게임에서 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챔피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밤비노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 밤비노의 저주가 언제 깨졌느냐? 2004년 내 깨졌습니다. 그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을 결정하는 시합에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3번 연달아 져버렸습니다. 역시 밤비노의 저주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4게임을 연속해서 이겼습니다. 4게임 대 4대3으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에 대한 레드삭스는 여세를 몰아서 월드 시리즈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4번 연속 격파해가지고 8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됨으로써 밤비노의 저주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오히려 양키즈를 밥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키즈와 붙으면은 레드삭스가 뭔가 우월한 느낌이 듭니다. 기세가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밤비노의 저주를 깨는데 80여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와 비슷한 저주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의 저주입니다. 원래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이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정부 종합청사에 그리고 교보 빌딩에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된 인물들을 그림으로 전시를 하는데 이승만을 뺐습니다. 이승만을 빼고 상해 임시정부를 기념한다는 것은 세종대왕을 빼고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것과 같고 이순신을 빼고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승만을 지우기 위한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승만을 지운다는 것은 이승만의 위대성과 이승만의 역사성을 지운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적대시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이승만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이어준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뭐냐? 바로 자유의 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정제는 이승만을 매개로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이념이 된 것입니다. 원칙이 된 것입니다. 최고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유재산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이것은 이승만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한민족에게 자유를 선물한 사람입니다. 그 이승만의 인물의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후손들이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 주인공을 찍었다는 것은 저주를 부르는 일입니다. 반비노의 저주와 같은 이승만의 저주를 부를 것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데 개의치 않을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연한 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농담으로도 한국인은 안 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너그러운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는 문재인 정권이 벌을 받지 않고 계속 집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저주는 어떤 식으로 내려질 것이냐? 이승만의 저주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승만을 이렇게 대접한 게 결국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이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도 이승만을 지우는데 앞장섰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조지 워싱턴을 미워하는 미국인들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드골을 미워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다수였다면 오늘날의 프랑스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윈스턴 처칠을 미워하는 영국 사람, 아데나워를 미워하는 독일 사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승만을 지운다는 것은 자유를 지운다는 뜻입니다. 이승만을 지운다는 것은 반공주의를 지운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반공 없는 자유는 북한의 활동을 허용하니까 체제가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유 없는 반공만 하면 독재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승만의 선물은 자유와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번영의 생명줄을 잡고 여기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을 지운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지운다는 말입니다. 한미동맹이 사라질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당대 최대의 나라이면서 최대의 육군국이었던 러시아를 이기고 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에 이긴 일본은 오만해져 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일 동맹도 깨버리고 미국과는 대결 노선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했습니다. 외교의 실패였습니다. 영미 동맹을 벌이니까 결국은 대륙 침략 국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대륙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자석 이론이죠. 대륙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시진핑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말살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두 가지 선물, 자유를 버리고 한미동맹을 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승만을 지우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승만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이 우물을 팠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자유의 상당 부분은 이승만이란 분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잘 파서 샘물이 그냥 잘 솟아나는 덕분 아니겠습니까? 음수사원입니다. 음수.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이 우물을 팠는지를 생각하자. 음수사원 정신으로 돌아가서 한국인들이 이승만에게 감사하고 이승만이 만든 이 제도의 소중함을 알고 한미동맹을 지켜내므로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만들어낼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영원한 생명줄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생명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